안녕하세요. 등교를 하지 않으려는 중학교 2학년 아이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딸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병의 영향으로 눈이 조금 돌출되는 부작용이 생겨서 친구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네요. 그리고 친구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그런 걸로 인한 상처들이 있었겠네요. 그 와중에 친구와 멀어지게 되는 일이 생겼고요. 아이는 학교 생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는 무사히 잘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반 친구들에게 너무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여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그런 현상이 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결석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2학년이 되자 아이는 자퇴를 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은 대안학교를 좀 알아보기도 하시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요. 아이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은 상황이라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대요. 이제 부모님도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믿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셨지만 아이가 심리 상태가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증상이 똑같아요. 전부 다 스마트폰 과몰입과 낮밤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핸드폰만 잡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아이가 검정고시를 혼자서 준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드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학교를 잘 다녀주기를 바라는 마음만 좀 더 올라오시는데, 그런데 또 학교에 대해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한 딸을 보면서 학교에 나가서 계속 버텨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집에서는 가족들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지속적으로 자퇴나 학업 숙려제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되게 난감하신 고민이세요. 정말로 학교 등교 문제가 생기고요. 아이들이 학교 등교에 문제가 생긴다? 학교에서 버티고 견뎌내기가 힘들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은 우선은 결석을 자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전학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또 전학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대안학교를 생각을 하거나 이제 검정고시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다행히 이 사례의 아이는요, 매주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요, 부모님하고도 이런저런 대화를 하긴 하지만 마음 깊은 고민까지는 부모님한테 다 털어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속이 좀 편안해져요. 상담 선생님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그 상담 한 번이 아이를 일주일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학교를 버틸 만큼의 힘은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누적되어 온 스트레스와 친구들이 계속 나의 외모나 나의 어떤 특성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어른들도 그런 공간에서 견디기 힘들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례의 부모님이 바라시는 건 하루빨리 친구도 다시 사귀고 즐거운 청소년 시절을 보내길 바래요. 맞아요. 우리가 왜 특히 딸아이들 청소년기 중학생 정도 되면은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만 있으면은 가랑잎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시기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네, 제가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웃음이 별로 없어요. 웃음이 없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건강의 위험 신호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웃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 웃음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루빨리 이 아이가 회복을 해서 즐거운 청소년 시절,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게 먼저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병으로 인한 후유증, 그로 인한 친구들의 수근거림, 어떤 아이들은 좀 직접되고 놀리기도 했었겠죠. 이런 걸 지금까지 버텨왔음을 알고 계시다라는 점을 먼저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도 참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단점 한두 개 없는 사람이 어딨냐, 놀림 안 받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아이의 아픔을 외면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례의 부모님은 아이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점 우선 제가 되게 높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고민을 상담실에 가지고 왔을 때 첫 번째 보는 기준은요,
부모님은 학교에서 아이가 다시 적응하길 바라잖아요.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러세요, 정말로. 그런데 아이가 과연 학교를 견딜 힘이 있는가, 견딜만 한가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이 질문을 꼭 해봐요. 너 지금 견딜 수 있겠니? 버텨낼 수 있겠어? 네, 이 말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로 제가 상담실에서 아이가 전학을 요구하거나 자퇴를 원하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요, 저희들이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의논해서 길을 찾아가는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너 지금 상황을 견딜만 하니? 견딜 수 있겠니? 버텨낼 수 있겠어? 이 질문 꼭 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아이는 그래도 뭐 견뎌야죠. 어떡하겠어요. 학교는 졸업은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은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해요. 왜냐면 이 상황을 어떻게 잘 견디도록 도와줄까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못 견딘다고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울면서 정말 나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는 어쩌면 이미 자살 충동을 여러 번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요, 무조건 학교에 적응하라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이 질문을 아이한테 해보시고요. 아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하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힘든 곳을 떠밀지 않아. 우리가 학교를 안 가도요, 다른 대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쵸? 그래서 검정고시도 방법이고 대안학교도 방법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걸 어떻게 찾아갈까, 어떻게 잘 해내게 도와줄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아이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길을 찾아야 된다. 이걸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딜만 하다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담임 선생님 혹은 위클래스, 보건실 선생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반에서 견디기 힘들 때는 위클래스나 보건실을 갈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과 미리 의논하시고 조처를 좀 취해 주시고요. 담임 선생님께 좀 부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아이에게 약간 비밀 친구? 아이를 좀 반겨주고 인사해주고 뭐 같이 급식을 먹자라고 말해주는, 같이 화장실 가자라고 말해주는 정도의 비밀 친구를 한 2명 정도 담임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티나지 않는 비밀 친구. 왜냐면요, 학교 적응이 힘든 아이들은요, 오늘 누군가 한 명이 나한테 반갑게 인사만 해줘도요, 그날 견딜 힘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진짜예요. 누가 나랑 같이 화장실 가자고 말해주거나 너 뭐하니? 라고 관심 가져주거나, 아니면 야 나랑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등교가 힘들어진 아이들, 급식 잘 못 먹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정말입니다. 어떤 아이는 몇 년을 못 먹었던 아이도 전 만나봤어요. 부모님 잘 모르세요. 이렇게 견디겠다라고 하는 아이라면은 학교에서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전학을 원하거나 자퇴를 원할 경우에는요,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학은 어렵잖아요.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안학교를 알아보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네. 그리고 아이에게 적합한 학교를 알아보기. 대안학교는 우리가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학교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부모님이 딱 정해서 여기 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이 학교가 뭐 진학률이 좋대더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네, 이 기준으로 꼭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걸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심리 상태가 힘든 아이들은요, 나중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아이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만 해지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검정고시라는 건 학교를 가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생활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아이가 학교는 도저히 못 다니겠다,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해서 학교 자퇴를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바로 기대가 올라가세요. 얘가 원하는 대로 학교를 그만두게 해줬으니 이제 자기가 생활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실천할 거다라는 기대치를 엄청나게 높이셨어요.
그래서 막상 학교를 그만둔 아이가 공부는 시작하지도 않고 또 스마트폰만 보고 낮밤 바뀌어서 종일 잠만 자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이 이제 분노감이 올라오셔서 어쩔 줄을 모르세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아이랑 부딪히고 싸우고 혼내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우리 아이 인생이 이대로 망가지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요. 우선 기대는 좀 접어두세요. 이 아이 심리 상태가 학교를 다니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거는 무척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있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새로운 생활을 계획해서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중간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상처는 치유하고 좌절감을 회복하는, 내가 조금씩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고요. 그 마음이 또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 과정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몇 달 걸려요. 그 과정을 상담을 받으면서 부모님과 진지하게 의논하면서 아주 조금씩 실천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이가 힘든 마음을, 힘든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택한 한 가지 방법일 뿐이고요. 그 다음의 과정은 이렇게 힘들었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길게 필요하다. 물론 그때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쉬기만 하다, 그건 아니에요. 아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아주 조금씩 계획하면서 하루에 뿌듯함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했어. 이러면 또 공허해지고 또 허무해지고 또 걱정이 올라와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걸 아이도 알아요. 게다가 친구들은 전부 다 학교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만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해내가면서 자신감,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새 회복된 아이는요, 하루 계획을 잘 세우거나 내가 검정고시를 어떻게 준비할지, 어떤 도움을 받을지, 검정고시 학원을 갈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아이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꼭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혹시 아이가 심리 상태가 우울이나 좌절감 혹은 불안감이 너무 심하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는 이유들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럴 때 아이가 정말로 그 상황을 견딜 만한 힘이 있는지, 정말로 못 견딘다고 말할 때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 아이를 도와줘야 할지, 이렇게 길을 찾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믿고 기다려주고 회복해주고, 그러다 보면 정말 잘 자랄 수 있다라는 믿음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